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그렇게 글쓰기로 브랜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는 질문들을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딩의 단계를 12단계로 정리를 한 책을 PDF로 공유하고 지금 출판사와 출판을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2가지 원리는 이제 보통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들에 대한 사례일 텐데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약간 일단은 개인 브랜드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브랜딩 단계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스스로 브랜딩을 해왔는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Y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글을 쓰는데 나를 브랜딩하는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왜 써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봤죠. 오랫동안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루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을 바꿀 멋진 방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몰 스텝이었다. 나는 이 스몰 스텝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노하우를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다는 게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였습니다. 스몰 스텝에서 시작된 저만의 어떤 브랜딩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이 12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글을 통해서 나를 브랜딩 하는데 그 글의 내용을 12가지 브랜딩 단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유만 있으면 안 되죠.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언가 스스로 물어봤고 저는 답하기를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들지 마라. 매일매일 아주 작은 실천을 지속해보라. 그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드라이빙 폴스, 이 드라이빙 폴스가 이제 나를 움직이는 힘 같은 거를 드라이빙 폴스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전에 같이 일하시던 이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힘이 당신의 일상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꿀 것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 한 권의 한 권의 글을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책을 쓴 다음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앤 페인 포인트. 이 글을 읽을 독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 혹시 여기에 계신 그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험들. 직장에서 루저로 일하신다거나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하루가 힘들고 삶의 이유와 동력을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월요일마다 출근하기 죽겠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저희 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과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책들이 이제 습관에 관련된 책이죠. 하지만 스몰 스텝은 단순한 습관 만들기를 넘어서 나다운 삶 그리고 나다운 퍼스널 브랜딩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5번째, 당신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어떤 경험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스토리텔링인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어느 날 내가 뽑은 부하 직원이 내 상사가 됐다. 공황장애와 공황발작, 우울증 등을 심하게 앓았다. 그러나 지금은 독립해서 가장 나다운 방법을 일하며 직장 다닐 때 많게는 10배 수입을 올리고 있다. 원래 연봉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썼고 스테디셀러가 되었으며 박효철이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아주 작은 스몰 브랜드죠. 하지만 브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6번째, 독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답을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세 줄 읽기 그리고 스몰 스텝 하루 다수의 영어 단어를 외우는 스몰 스텝 같은 것들을 스몰 스텝 플래너로 10여 년간 꾸준히 기록해 왔고 그런 변화의 기록을 브런치 지금은 1700개 정도 글이 됩니다. 그 글을 정리를 했고 3월에는 이 스몰 스텝을 실천할 수 있는 플래너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펀딩을 통해서 이 세 줄 얘기를 스몰 스텝 플래너, 더 정확히는 스몰 스텝 저널링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록할 수 있는 플래너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7번째, 그러면 당신이 쓴 책, 스몰 스텝과 같은 책이 다른 책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몰 스텝이 개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지런한 삶, 효율적인 삶을 말하지 않고요. 여느 자기계발서처럼 목표를 달성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답게 사는 게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다운 삶을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솔루션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이런 차별점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할 수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저는 스몰 스텝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 이름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 책 핵심 메시지를 네이밍에 담는다면, 아니, 네이밍과 어떤 이 책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한다면, 뭐 이런 거죠. 다른 어느 누군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살자라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은 Small Steps for Better Life. 사실 이제 저가 개인적인 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출간하는 책이기 때문에 책 제목이 약간 부저 정도로 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다라고 하면 핵심 메시지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겠죠. 근데 저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슬로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알렸는가? 페이스북이나 브런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독자들과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했는가? 그래서 이런 소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죠. 일단 단톡방을 만들고 브런치를 꾸준히 쓰고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개별 비버북스라는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그쪽에 저의 어떤 다양한 그런 글들과 강연과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몰 스텝을 실천한 사람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교류를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런 분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이 12가지의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브랜딩하기 위한 시드를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건 결과이지 그게 목적 자체가 되면 사실 요즘 자청에 관련된 비판된 글들이 정말 곳곳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단체 운동이 되고 뭔가 뭐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 자청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는 큰 나무는 결국은 흔들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브랜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을 가진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2가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내가 과연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브랜드, 특히 글쓰기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망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아니, 나는 그냥 브랜딩이라는 게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요, 실망하시기는 이런 게, 이런 그런 어떤 노력들이 쌓이고 하면 결국은 나를 찾는 사람들, 고객들,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더 많은 수익과 기회로 연결이 되고요.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행안부에서 자기들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에이전시를 뽑는데 저를 심사위원으로 뽑을 이유는 없겠죠. 저희 독자 중에 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행안부 직원이 계셔가지고 꾸준히 그런 기회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스몰 스텝을 위한, 자기 브랜딩을 위한 노력들을 저와 함께 지치지 않고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게 되면 정말 힘 있는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브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어제는 육사 김만두라고 해가지고 정말 프랜차이즈를 열 몇 군데 하고 계신 성공하신 대표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때 30억 현금을 30억을 그대로 그냥 날렸던 경험들을 하셨던 대표님이세요. 3억도 잃으면 힘이 들 텐데 30억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나서 거의 한 6개월을 정말 힘들어 하시다가 남편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만두 가게를 보고, 만두 가게 특유의 그런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약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정말 바쁘게 만두를 어떻게 보면 데우고 판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팔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열 몇 개의 프랜차이즈로, 그러니까 육사 만두를 공급하는 그런 사장님 두 분, 부부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부부 대표님들이 약간 사업을 키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분이 단팥빵을 정말, 그러니까 빵 제과 기술이 있으세요. 그래서 팥을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단팥빵을 만드는 시제품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팥빵 시장은 너무 치열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 삼성빵도 저는 좋아하고, 뭐 심성당이나 뭐 이성당이나 이런 유명한 빵집들에서 하나같이 기본적으로 파는 게 단팥빵인데다가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제 얘기를 나누다가 이 대표님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계신지 알았어요. 바로 팥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팥과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원래 육사기 만두잖아요. 그래서 팥이 또 영어로 쓰면 이제 POT 이렇게 이제 스펠링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를테면 카페 TOP처럼 POT 육사라고 이름을 짓는다거나,
더팟, 레드팟 거기다 육사를 붙여가지고 네이밍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즉석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팟 육사라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팟의 역사에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사실 팟이라는 게 귀신이나 애군을 쫓아내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 스토리가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찾아본 가게들 중에 곡물집이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게 공주 원도심에 있는 정말 어떤 좀 아담한 카페인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콩이 종류가 한 30종류가 정말 많은 선비콩이나 뭐 이런 아주깔인가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먹었죠? 갈아가지고 미숫가루로 마셨잖아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미숫가루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근데 사실 커피콩도 콩이잖아요. 그럼 선비콩도 콩인데 그거를 볶아서 뭐 갈아가지고 마시면 사실 선비콩으로 가는 거나 커피콩으로 가는 거나 같은 맥락인 거죠. 같은 이종사초원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블렌드 뭐 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커피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실상의 미숫가루에 붙인 겁니다.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보시면 그리고 또 곡물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이 분들이 이 곡물집이라는 브랜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일단 디자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련됐고요. 그리고 콩들의 그 원래의 어떤 원형의 모습을 같이 보여줘가지고 이 곡물집이라는 브랜드에서 정말 수많은 커피와 유사한 미숫가루, 사실상의 미숫가루 메뉴를 팔고 있고 그것도 커피 값으로 그리고 또 관련된 원두도 팔고 있고 전시하고 있고 심지어 브랜드북이라는 책까지 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골 깊숙한 곳에서도 정말 작지만 정말 엄청난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돼서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팥의 어떤 원형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이 팥으로 그리고 팥을 그런 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지금은 진짜 월에 500 이상을 내는 전기세까지 합치면 한 7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는 그런 어떤 가게 10평이 채 안 되는 가게에 이렇게 샵인샵으로 조그마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더팟 육사, 레드팟 육사라는 브랜드를 육사 김만두와 함께 파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매장을 곡물집에서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로고 작업도 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거기서 뭘 파냐? 단팥빵만 파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분들이 고민하게 된 게 만두를 여름에 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름에 팔 수 있는 메뉴가 필요했는데 그럼 여름에 팥으로 만든 팥빙수를 팔면 되죠. 요즘 팥빙수가 얼마나 비싼데요. 설빙 이런 데 가면 몇만 원은 그냥 씁니다. 근데 정말 팥에 관련된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브랜딩된 그런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추울 때는 만두를 팔고 여름에는 더팟, 레드팟 육사라는 메뉴로 팥빙수와 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을 팔게 되면 사실은 또 한 번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프랜차이즈로 내면 사실 나중에는 카페를 열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했는데 또 대표님이 또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남편분을 따로 부르고 얘기를 하고 신나게 얘기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품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자신도 그런 얘기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 제가 스몰 스텝을 찾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고 좋아하는 일들 가운데서 남에게 팔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브랜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런 비버북스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멤버십으로 가입하셔서 그런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는 가감없이 이 브랜드에 대한 소개 글을 썼고 앞으로도 그런 브랜드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테니까 약간의 수고를 들이셔서 제가 쓴 그런 어떤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